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격 기법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고양이 이미지는 인간이 보기에도 완전히 고양이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베이스 인스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베이스 인스턴스를 조금 변형해서 눈에 띄지 않게 약간 변형해서 장난질을 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타겟 인스턴스를 준비합니다. 이제 얘는 백도어 트리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름을 타겟 인스턴스라고 부를게요. 이때 타겟 인스턴스는 하나의 강아지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이때 공격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러한 베이스 이미지를 조금 변형해서 이 타겟 인스턴스와 완전히 같은 피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의 포이즌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포이즌 이미지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베이스 이미지와 인간이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이미지로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펄터베이션, 즉 노이즈를 섞어서 이러한 노이즈로 하여금 이 이미지의 피처 값이 이 타겟 이미지와 거의 같은 피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장의 이미지는 바로 피처 값이 동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한 뒤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포이즌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웹에다가 올려놓으면 실제로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미지를 수집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이미지는 인간의 눈에는 고양이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고양이 이미지로 레이블링이 되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 이미지는 이 한 장의 강아지 사진과 같은 피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이 고양이로 분류가 된다면 그렇게 학습이 된 모델에 이러한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이 강아지가 고양이라고 분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 인스턴스는 나중에 일종의 백도어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즉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감염된 고양이 이미지를 고양이라고 분류하는 모델이 있다면 이러한 고양이와 내부적으로 같은 피처 값을 가지는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백도어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클린 레이블 어택이고 여기 보이는 감염된 이미지는 인간이 보기에는 여전히 고양이로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레이블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적절한 레이블로 분류가 되어 학습된다는 점에서 클린 레이블 어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 이와 같이 감염된 이미지가 단 한 장만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어택을 원샷 킬 어택이라고 부르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재밌는 공격 기법을 제안했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 데에 반해 실제로 공격 기법을 구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미있으며 창의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 제목은 Poison Frogs, Targeted Clean Label Poisoning Attacks on Neural Networks입니다. 머신러닝 분야에는 흔히 데이터 포이즈닝이라고 알려진 공격 기법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감염시켜서 나중에 해당 모델이 사용되는 시점에 공격자가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공격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공격자가 학습 데이터셋에 자신이 미리 준비한 감염된 데이터를 끼워 넣어서 머신러닝 모델이 이를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머신러닝 모델이 이를 학습했을 때 나중에 모델이 사용되는 시점에 공격자가 의도한 형태로 해당 모델이 동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감염시키는 공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도 그러한 포이즈닝 공격의 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 중에서도 흔히 클린 레이블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공격을 제안했는데요. 이때 클린 레이블이란 공격자가 직접 레이블링을 컨트롤하지 못해도 수행할 수 있는 공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이라고 하면 레이블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린 레이블 어택은 공격자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서 알아서 레이블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블이 적절하게 붙어있다고 하여 클린 레이블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격 기법은 타겟티드 어택인데요. 미리 설정한 하나의 타겟 인스턴스가 실제로 공격 시점에 들어왔을 때 성공적으로 동작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특정한 타겟 인스턴스를 정한다는 점에서 타겟티드 어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오직 하나의 테스트 인스턴스만 그 대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분류 모델의 성능 또한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innocuous는 무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즉 어태커가 겉보기엔 완전히 무해한 레이블이 정확히 붙어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클린 레이블 어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격자는 실제로 레이블링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공격 이미지, 즉 감염된 이미지를 웹사이트 상에 놓아놓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그러한 이미지를 크롤링해서 레이블링한 뒤에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격자는 레이블링 펑션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린 레이블 어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공격자가 직접 강아지 사진을 고양이로 레이블링해서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앞쪽 레이어가 고정되어 있고 뒤쪽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학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감염된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워터마킹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약 50장 정도의 감염된 이미지가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 있다면 꽤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퍼 러닝은 특히 학습 데이터가 적거나 GPU 등의 학습 자원이 적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습 테크닉인데요. 특히 많은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은 이러한 전략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러한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 공격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되 앞쪽 레이어는 고정하는 프로즌 방식의 트랜스퍼 러닝을 전제하고 공격을 수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서는 앞쪽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도 학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포이즌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오래전부터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강건하게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공격 카테고리 중에서 이베이전 어택에 들어가고요. 즉 공격자가 학습 데이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다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테스트 타임 때 들어가는 이미지를 눈에 띄지 않게 바꾸어서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베이전 어택은 테스트 시기 때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존재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변형해서 어떠한 오볼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당 공격 대상 네트워크가 오볼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기법이 이베이전 어택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베이전 어택은 공격자가 테스트 타임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테스트 타임 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격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한 명의 상인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나와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는 다른 상인이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막고 싶은 건데요. 이때 다른 상인이 보내는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가 되도록 만들고 싶을 때 바로 포이즈닝 어택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피해자, 빅팀에 해당하는 상인의 이메일 데이터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베이전 어택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이 수행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될 수 있는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은 바로 학습 시기 때 데이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자가 미리 감염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이 공격 대상 네트워크의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본 논문에서는 타겟티드 어택을 제안하는데요. 즉 정확히 하나의 특정한 테스트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백도어가 트리거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엔진이나 스팸 필터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이때 레이블링 펑션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린 레이블 어택에 해당합니다. 이때 클린 레이블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레이블링을 수행하는 옵저버가 있을 때 이 옵저버의 입장에서 해당 학습 데이터는 정확하게 레이블링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클린 레이블 어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해당 테스트 인스턴스는 나중에 백도어로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스팸 필터 예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이
하나의 스팸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스팸 데이터를 타겟 인스턴스로 설정하고 우리가 하나의 정상적인 메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것을 베이스 인스턴스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베이스 인스턴스를 조금 바꾸어서 이 타겟과 같은 피처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만들어진 포이즌 베이스 인스턴스는 이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를 갖게 되고요. 이때 이러한 포이즌 베이스 인스턴스가 레이블링이 될 때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사람에 의해서 스팸이 아닌 것으로 레이블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이 다 되고 나면 나중에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포이즌 베이스 인스턴스와 유사한 피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류 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가 같은 피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Related Work에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포이즈닝 어택은 무차별적으로 특정 모델의 테스트 어큐러시를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특정한 타겟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테스트 어큐러시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논문들이 많았는데요. 2017년도 이후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포이즈닝 어택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공격한 사례를 확인해 보시면 오직 3%의 학습 데이터셋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트 어큐러시를 11%나 떨어뜨릴 수 있는 공격 기법에 대한 논문도 퍼블리시 되었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더 위협적인 공격 시나리오로는 특정한 타겟 테스트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단순히 어떤 네트워크의 어큐러시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타겟 인스턴스가 주어졌을 때에만 트리거가 동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티드 백도어 어택 같은 경우는 특정한 테스트 이그젬플이 들어왔을 때 분류 모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논문도 존재했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격 기법이 제안됐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제안되었던 공격 기법들은 이비에이전 어택과 유사한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바로 테스트 타임 때 인스턴스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공격자가 테스트 타임 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전 연구에서는 트레이닝 타임 때에도 레이블링 작업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테스트 타임 때와 트레이닝 타임 때 모두 공격자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모델을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레이블링을 거친 뒤에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면 레이블 자체가 잘못 붙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열될 수 있다는 거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아무튼 포이즌 인스턴스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잘 수행될 수 있다면 해당 타겟 인스턴스가 실제로 인퍼런스 타임 때 오분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공격 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격 기법과 상당히 유사한 접근을 한 이전 논문이 있기는 했는데 이전 논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포이즈닝이 수행되어야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 공격에서는 이와 같이 작은 비율의 포이즌 데이터 인스턴스를 섞는다고 하더라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클린 레이블 어택을 제안했고 이 공격은 실제로 레이블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클린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가 학습 데이터 전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방어하는 사람이 어떤 모델을 쓰며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면 공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리즈너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트랜스퍼 러닝과 같은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지넷과 인셉션 넷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미지넷과 같은 큰 크기의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학습이 된 네트워크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네트워크는 흔히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앞쪽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다 고정시켜 놓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새롭게 교체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되곤 합니다. 즉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인 앞쪽 레이어는 고정하는 Fixed Feature Extractor 방식의 Transfer Learning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트랜스퍼 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고요. 물론 앞쪽에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고정하지 않고 파인 튜닝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일단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대상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서 앞쪽은 고정해서 일종의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트랜스퍼 러닝 모델에 대한 공격입니다. 즉 공격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타겟 인스턴스, 즉 테스트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정확히는 방어자가 공격자가 인터넷에 뿌려놓은 포이즌 인스턴스를 포함해서 뒤쪽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다시 학습하는 상황에서 학습이 다 끝난 이후에 이러한 공격이 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격 목표입니다. 또한 이때 특정한 타겟 인스턴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어큐러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가 이를 감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방어자가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해서 강아지와 생선, 이진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100%의 공격 성공률을 보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앞쪽 레이어까지 모두 학습을 진행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50장에 감염된 인스턴스가 데이터셋에 포함된다면 공격 성공률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자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점이 본 논문에서의 공격 기법의 장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간단한 형태의 클린 레이블 어택을 제안합니다. 일단 공격자가 하나의 타겟 인스턴스를 설정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두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나중에 테스트 타임 때 사용할 타겟 인스턴스가 필요하고 이것과 다른 클래스인 하나의 베이스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러한 베이스 인스턴스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바꾸어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고요.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 값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베이스 레이블로 레이블링이 되어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베이스 레이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피해 네트워크는 나중에 타겟 인스턴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공식이 나오는데요. 먼저 F는 하나의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퍼널티먼트 레이어를 거친 뒤에 결과까지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서 각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알려주는데요. 그 이전 레이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징 추출기, 즉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퍼널티먼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두 번째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함수 F는 말 그대로 특징을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입력 이미지 X를 함수 F에 넣게 되면 일종의 하이레벨 시멘틱 피처가 추출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함수 F 자체는 굉장히 논리니어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 값을 가지는 매우 많은 이미지 X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러한 이미지 X가 베이스 인스턴스와 인풋 스페이스, 즉 인간이 보기에는 인풋 스페이스 상에서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는 베이스 인스턴스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으면서 그와 동시에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이 타겟 인스턴스와 굉장히 유사한 피처를 갖도록 이러한 X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X를 포이즌 인스턴스, 즉 P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이미지 X를 찾을 건데 그 이미지 X는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를 가지면서 이미지의 형태는 베이스 인스턴스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는 베이스 인스턴스로 보이지만 실제로 피처 값은 이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값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베이스 인스턴스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베이스 클래스로서 레이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공격이 수행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P의 모델이 클린 데이터와 이렇게 만들어진 포이즌 인스턴스, 이 P와 함께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리니얼 디시전 바운더리는 조금씩 회전하며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이 될 겁니다. 즉 디시전 바운더리에 의해서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베이스 클래스로서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때 타겟 인스턴스 또한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포이즌 인스턴스와 피처상으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도 이 포이즌 인스턴스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된다는 점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타겟 인스턴스 자체는 퍼털베이션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원본 상태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타임 때 이것이 베이스 클래스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는 나중에 백도어로서 동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P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포지션 이미지인 P를 얻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한 번의 이터레이션마다 포월드 스텝과 백월드 스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포월드 스텝은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 타겟 인스턴스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업데이트하고 있는 포지션 이미지와 타겟 인스턴스와의 그 피처 거리를 구해서 이러한 피처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백월드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중인 포지션 이미지가 베이스 인스턴스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이 타겟 인스턴스와 가까우며 인풋 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베이스 인스턴스와 가까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포지션 이미지를 이용해서 포지셔닝 어택을 수행해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앞쪽 레이어를 고정하고 뒤쪽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학습하는 transfer learning 상황에서의 공격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즉 앞쪽에 있는 레이어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오고 네트워크의 뒤쪽 레이어만 새롭게 붙여서 현재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 클래스의 개수를 결정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는 굉장히 공격에 잘 수행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원샷 킬 어택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포지션 인스턴스를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시켜서 공격을 수행한 건데요. 정말 하나의 포지션 인스턴스만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100%의 공격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미지넷에 대해서 학습된 인셉션 V3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앞쪽 레이어는 고정한 상태로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사용하고 마지막에 있는 FC 레이어에 대해서만 새롭게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간단히 강아지와 생선을 분류하는 이진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한다고 가정했고요. 강아지와 생선 각각 학습 데이터로 900장씩 준비합니다. 즉 다시 말해 1800장의 학습 데이터 셋이 있는 거고요. 이어서 테스트 인스턴스로는 학습 데이터와 중복되지 않는 1099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테스트 셋에서 타겟 인스턴스와 베이스 인스턴스를 뽑아서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포지션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베타 파라미터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또한 학습을 진행할 때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이니셜라이제이션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인 콜드 스타트 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는 0.01 정도로 작지 않은 값으로 설정을 하고 100번의 에폭만큼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해 보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격에 잘 수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 데이터가 1800개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한 개의 포지션 인스턴스를 더 추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1801개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해 본 뒤에 그에 상응하는 타겟 인스턴스를 넣었을 때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공격 성공률을 체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단순히 항상 공격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오볼류를 일으킬 때 매우 높은 컨피던스로 오볼류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그 테스트 어큐러시는 이러한 포지셔닝의 어택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허들리는 거의 무엇이 아닌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알면 좋은 점은 앞쪽 레이어를 프로즌 시키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도 항상 100%로 공격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 예시에서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인 이유는 학습 이미지보다 학습 가능한 가중치 파라미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보다 더 많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애초에 이렇게 파라미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포지션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 값을 가지는 타겟 인스턴스는 사실상 당연하게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실제 트랜스퍼 러닝 포지셔닝 어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강아지 이미지는 베이스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이러한 베이스 인스턴스를 각각의 타겟 인스턴스에 대해서 포지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 보이는 각각의 포지션 인스턴스는 바로 위쪽에 있는
이 타겟 생성 이미지와 피처상으로는 같은 값을 가지는 거고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 베이스 인스턴스와 유사하게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성 이미지를 베이스 인스턴스로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베이스 인스턴스를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조금 바꾸어서 바로 위쪽에 있는 타겟 인스턴스와 같은 피처 값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포이즌드 머더에 대해서 실제로 어택을 수행했을 때 이와 같이 오블류가 될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컨피던스로 오블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분류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매우 높은 컨피던스를 갖도록 오블류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감염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포이즌 인스턴스에 대해서 완전히 오버피팅이 되었다면 더욱이 높은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베이스 이미지가 고해상도 이미지일수록 더욱 적은 이터레이션만으로도 충분히 공격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위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인간에게는 사실상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구별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왜 이렇게 잘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림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감염된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포함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포함되는 것 자체는 이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베이스 리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회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는 이러한 각도가 무려 23도씩이나 바뀐다는 점을 언급하고요. 이처럼 앞쪽 레이어가 프로즌 된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바뀌는 상황에서는 각도가 매우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히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일반적인 클린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는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일반적인 클린 베이스 트레인 데이터는 이렇게 오른쪽에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만든 포이즌 인스턴스를 이러한 베이스 레이블로 인식을 하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된 네트워크의 디시전 바운더리에서는 이러한 포이즌 데이터를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포이즌 인스턴스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거의 같은 값을 가지는 타겟 인스턴스 또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디시전 바운더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알고리즘에선 포이즌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E 로스를 이용해서 즉 L2 매트릭을 이용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굳이 L2 바운드가 아닌 L 인피니티 바운드를 이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때 L 인피니티 바운드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의 각각의 축들, 즉 각각의 파라미터, 흔히 흑백 이미지라면 각각의 픽셀 값들이 되겠죠. 이제 그러한 축들에 대해서 모두 특정한 크기만큼만 바뀔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255분의 이만큼만 바뀔 수 있도록 제한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제한을 걸었고 이런 상태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포이즌 인스턴스에 대해서 오버피팅만 잘 수행될 수 있다면 사실상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고양이 클래스를 추가해서 클래스가 3개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각도 편차 그래프를 엔드-투-엔드 방식과 트랜스퍼 러닝 방식을 비교한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앞쪽 레이어는 프로즌 시킨 뒤에 앞쪽 레이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뒤쪽에 FC 레이어만 새롭게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23도 정도 로테이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드-투-엔드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각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엔드-투-엔드 방식에서는 애초에 마지막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가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서 앵귤러 데비에이션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는 각도 차이가 명확하지만 엔드-투-엔드 방식에서는 50장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 변화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엔드-투-엔드 방식일 때는 앞쪽 레이어까지 모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쪽 레이어의 결과들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 파이널 레이어 단에서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 변화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는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피처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처 스페이스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의 각도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엔드-투-엔드는 그렇지 않고 네트워크의 앞쪽 레이어의 가중치까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폭이 수행됨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학습 초반부에 파라미터 변경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란 색깔 곡선은 왼쪽에 보이는 이 수치 25, 20, 15 이 수치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빨간색 곡선은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곡선의 값이 훨씬 큰 값입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 섹션에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한 포지셔닝 어택에 대한 환경 설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할 때 이러한 포지셔닝 어택이 어렵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앞쪽 레이어까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즉 함수 f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워터마킹 트릭과 여러 개의 포지셔닝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도 포지셔닝 어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C410에 맞게 조금 작은 크기의 입력을 받는 알렉스넷을 해당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참고로 여기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작은 크기의 알렉스넷을 이용해서 먼저 C410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뒤에 이제 그렇게 학습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약간 파인 튜닝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학습된 웨이 값을 이용해서 웜 스타트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조금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많이 바뀌지 않도록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을 진행할 때는 작은 러닝 레이트를 이용하고 10번의 에폭만 반복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웜 스타트를 이용할 때는 전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완전히 바닥부터 학습할 때에 비해서는 더 적은 러닝 레이트과 에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엔드-투-엔드 방식에서는 C410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은 트랜스퍼 러닝과 비교했을 때 더 공격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피처 스페이스의 벡터를 2차원 공간의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시각화를 진행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의 안쪽 색상이 색칠되지 않은 부분은 클린 모델이고요. 이렇게 안쪽 색상이 칠해진 도형들은 포지션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쪽 그래프와 아래쪽 그래프 둘 다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포지셔닝 어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위쪽 그래프는 오직 하나의 포지셔닝 인스턴스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었을 때에 대한 어택, 즉 싱글샷 어택이고요. 이 아래쪽은 여러 개의 포지션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타겟 인스턴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어택인 멀티샷 포지셔닝 어택입니다. 여러 개의 포지션 인스턴스가 포함된다고 해서 멀티샷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싱글샷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면 공격에 실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이 이루어진 이후에 타겟 인스턴스가 여전히 타겟 클래스의 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 인스턴스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 베이스 클래스 쪽으로 끌어당겨져야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기존의 타겟 인스턴스의 위치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긴 했으나 여전히 베이스 클래스에 가까워지기엔 먼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포지션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경우 타겟 인스턴스가 보다 많이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져서 결과적으로 베이스 레이블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각각의 빨간색 포지션 인스턴스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베이스 클래스라고 잘 분류한다면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타겟 인스턴스 또한 마찬가지로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포지션 인스턴스를 이용할 때 해당 타겟 인스턴스의 피처 값이 조금씩 베이스 클래스로 현재 그림에선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고 공격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하게도 트랜스퍼 러닝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마지막 레이어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덜 회전한다고 언급합니다. 논문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엔드-투-엔드 방식일 때는 앞쪽 레이어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 레이어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꼭 많이 바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포지션 인스턴스로 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앞쪽 레이어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의 얕은 레이어, 즉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로어 레벨 피처 익스트랙션 커널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인스턴스가
다른 일반적인 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유사한 피처 값을 갖게 되도록 이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공격이 어려운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쪽 레이어까지 모두 학습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포이즌 인스턴스만 이용하여 공격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격을 위해 설정하는 타깃 인스턴스가 굉장히 아웃라이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포이즌 인스턴스만 가지고는 공격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 포이즌 인스턴스와 타겟 인스턴스가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테크닉을 이용하는데요. 본 논문에서 워터마크라고 부르는 테크닉입니다. 이러한 테크닉은 제한되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타겟 인스턴스의 피처를 포이즌 인스턴스에 더욱 많이 섞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눈에는 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도그 멀드 케이스에서 하나의 새 이미지 타겟 인스턴스에 대하여 60개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공격을 수행해 본 건데요. 위쪽에 보이는 각각의 포이즌 인스턴스는 한 장의 새 이미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애드버서리얼 워터마크가 섞여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타겟 인스턴스를 설정할 때 가능한 아웃라이어를 선택하면 더욱더 공격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애초에 타겟 클래스로의 확률값이 낮은 타겟 인스턴스를 설정해서 공격을 수행하게 되면 애초에 그 타겟 인스턴스는 타겟 클래스의 관점에서 아웃라이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베이스 클래스로 끌어오기 위한 난이도가 더 쉽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격이 더 잘 되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워터마크를 적용할 때는 시파10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약 30%의 투명도를 적용했을 때 인간에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타겟 인스턴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다양한 포이즌 인스턴스를 이용할 때 더욱 공격이 잘 수행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시나리오에 대해서 포이즈닝 어택을 수행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베이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포이즌 인스턴스를 만든 뒤에 그러한 포이즌 인스턴스가 모두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면 더욱 공격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포이즌 인스턴스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격 성공률도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공격 성공률은 포이즌 인스턴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 증가함수 형태를 보인다고 언급하고요. 새와 강아지를 분류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약 60%의 공격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때 공격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포이즈닝이 완료된 이후에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이때 오직 베이스 클래스로 분류가 되었을 때만 공격 성공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드-투-엔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해서 타겟 인스턴스와 유사한 피처를 갖도록 만들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개의 포이즌 인스턴스를 사용하며 더욱더 공격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워터마크까지 심었을 때 공격 성공률이 올라갔다고 언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포이즈닝 어택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타임에서 학습 데이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클린 레이블 어택이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 없이 정확한 레이블로 레이블링을 하더라도 공격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클린 레이블 어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격은 포이즌 인스턴스가 타겟 인스턴스와 만나도록 포이즌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피처가 같다는 점에서 이 두 인스턴스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특히 본 논문의 기법은 트랜스퍼 러닝 시나리오에서 매우 강력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